연쇄 살인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어떠한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건을 벌일 정도로 범죄자의 얼굴이 험악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의 외모이다. 또한 가정에는 충실하고 사회적인 직업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기에 더 충격적인 면도 있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금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자 아파트나 회사 등에서 한 번이라도 마주쳤을 만한 그 사람들이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취재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작게 보아서는 옆집에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파악해내는 걸 즐겼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소식통이나 정보통이라고 하죠. 오지랖이라고 하면 오지랖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또 나이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며 즐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희 직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계기는 저희 옆집에 사는 옆집 형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자도어락이 없었기에 한 번씩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옆집의 도움을 받아 가족이 열쇠를 들고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같이 TV도 보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게 되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철수였는데 철수 형은 굉장히 특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항상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TV 채널에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24시 같은 경찰과 수사 그리고 범죄에 관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 경찰이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때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사람을 땅에 묻을 때 어느 부위를 맨 밑으로 묻어야 하는지 알아? 저는 그 물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TV에서 보았을 때는 그저 일자로 눕혀서 흙만 퍼서 묻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를 맨 밑으로 묻어야 하는데? 아, 그건 말이야. 머리야. 머리를 가장 맨 밑에 묻어야 해. 땅에 묻히면 눈의 시야가 가려져 혹시나 숨이 붙어 있다고 해도 사람 심리상 자신의 머리 쪽으로 땅을 파는 습관이 있어서 절대 살아나올 수가 없거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철수 형은 심심하면 괴담일 수도 있는 내용들을 대화하며 놀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들이 비 오는 날에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피의 냄새가 더 자극적이게 후각으로 느껴지고 청소를 하기 쉽게 그렇다는 것도 있었고 길거리의 하수구의 철망이 녹슨 거는 사람의 사체를 거기에 염산과 같이 녹이기에 녹슬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의 잡다한 내용과 TV의 경찰 수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지식 그리고 많은 대화 끝에 뭔가 범인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학이 되어서 우리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큰 마트 앞에서 죽치고 앉아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끼리 생각한 근거 없는 내용이었지만 꽤 재밌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장을 입고 맨날 출퇴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 공무원이나 아니면 세일즈맨일 것 같고 저 남자는 아침마다 매번 똑같은 공장 잠바를 입고 출퇴근을 하고 잠바에 적힌 회사의 이름을 보아하니 집 근처의 공단에 있는 회사와 일치한 걸 보니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저 아줌마는 이 시간마다 밖에 나와 산책을 하는 걸 보니 가정주부인 것 같다 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키나 신발 사이즈 등도 추측하며 서로 내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아파트의 골목길에서 길고양이가 무더기로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밤마다 고양이 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잘 됐다. 어차피 길고양이 수명이 짧아 오래 살지도 못하지 않냐 라는 파와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 너무 끔찍하다.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CCTV가 없는 장소이기도 했고 길고양이가 그렇게 무더기로 죽어도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 것도 없었습니다. 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절대 주지 말라는 아파트 공용 방송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주민들 사람들이 목소리가 시끄러워 밖을 나와보니 경비 아저씨가 있는 경비소 앞에 모여 사람들이 무언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 이유는 경비 아저씨가 고양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면서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었는지를 물어보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게 있나 보지 뭐. 아파트 소장 말로는 무슨 전과가 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또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보니 처음 올 때부터 뭔가 분위기도 이상하고 눈도 개슴츠레한 게 아파트 여자 주민들이 밤에 분리수거하러 나오면 그때마다 나와서 도와주겠다 라는 등 인사를 하는데 그게 친절 이상의 이상함으로 느껴지며 한편으로는 위협적으로도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양이의 사건의 범인이 경비 아저씨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옆집의 철수형과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다시 집에 와서 철수형 집의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집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옆집이기도 하고 하도 우리 집처럼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다 보니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저녁 시간임에도 불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고 사람의 인기척 또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수형 방에 들어가 여기저기를 훑어보는데 책상 밑에서 쥐약으로 보이는 봉투와 고양이의 사료가 숨겨져 있었고 책상의 책꽂이에는 동물 도감이 놓여 있었는데 그 책을 꺼내서 넘겨보는데 한 페이지가 유난히 낡아있는 느낌을 보았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뭔가를 열심히 글로 적어놓기도 하고 해부하는 방식이나 방법도 자세히 써놓아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동물은 뭔가와 닮아 있었는데 다시 쳐다보니 그 페이지는 고양이의 신체에 관한 내용이었고 인터넷에서 퍼왔는지 해부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 또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비 아저씨가 고양이 시체를 처리할 때 철수형이 자신도 도와주겠다면서 옆에 붙어 일손을 도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착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철수형은 동네의 어른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때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철수형이 들어왔고 저를 보며 평소와 똑같이 언제 왔냐 라며 태연한 척을 하며 인사를 했고 저는 당황하기도 하고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심부름하러 가야 한다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철수형은 저희 뒤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으며 이런 말을 작게 내뱉었습니다. 아씨,
경비 아저씨 때문에 편하게 재미 좀 볼 수 있었는데 조졌네. 저는 그 내려놓은 정체의 통을 보고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커다란 알코올 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의 직장 이전으로 인해 이사하게 되었고 철수 형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퇴근을 하거나 밤에 가끔씩 베란다로 들려오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철수 형은 정말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을 재현해보고 싶어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한 번씩 사람들이 주변에 죽여버리고 싶다 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젊은 여성이 돌아다니면 나쁜 욕설을 내뱉으며 야릇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곤충이나 벌레 등의 생명 등을 밟아 죽이며 신나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선과 악의 선에 놓여있는 위태위태한 범죄자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철저하게 범죄에 대한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철수 형은 그날 저의 어색한 행동을 테스트하기 위해 보란듯이 알코올통을 내려놓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